자, 이 시간은 57쪽 방과 후 교재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자, 분석해 보세요. 답이 몇 번일까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하이퍼리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가장이 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답이 두 개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비판, 하이퍼리즘에 대한 비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이퍼리즘에 대한 개념 정의 반드시 포인트가 되겠죠. 하이퍼리즘의 개념 정의 여러분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죠? 하이퍼리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일상을 표현하는 유파라고 했죠. 그래서 핵심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제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 재현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게 되면 예술적 상상력이 도외시되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죠. 사실만 너무 강조하면. 그죠? 그럼 바로 그게 뭐가 돼요, 여러분? 비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에게 중요한 상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닐까요? 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답지는 키워드가 좀 인쇄 매체 활용이 나와 있는데요. 요건 여러분 어디에 해당돼요? 작가를 생각을 표현하는데 여기 나온 인쇄 매체 활용은 어디에 해당된 거예요, 여러분? 하이퍼리즘과 관련 없죠, 이것은. 그죠?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이것은? 인쇄 매체를 이용한 작가의 생각을 표현할 때 인쇄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하이퍼리즘이 아니고 뭐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팝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에요, 이게. 그죠? 팝아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퍼리즘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답지 분석해 보세요. 자, 3번 답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어느 부분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죠? 사람들에게 작품의 의도를 전달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그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이퍼리즘은 현실성과 사실성을 모두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자,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소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익숙한 대상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의 의미와 의도를 보다 친숙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의도를 전달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예, 그래도 잘못된 겁니다. 자, 4번 답지 분석해 보세요. 4번 답지도 마찬가지로 나눠진다는 게 잘못됐네요. 그죠? 4번 답지도 보면 하이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은 맞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만약 난해한다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난해함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난해함으로 소통은 그냥 난해한다. 이 부분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이퍼리즘이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주제나 표현에서 난해해진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X입니다. 5번 답지 분석해 보세요. 5번 답지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자, 5번 답지 보면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새로운 사회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이 부분. 그죠? 자, 하이퍼리즘은 자본주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사회를 자, 삼권 있어요. 자본주의 대상을. 근데 새로운 사회를 그려내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건 맞지만 개발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개발이
잘못됐네요. 새로운 사례도 잘못됐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분석 들어갑니다. 자, 문제 풀어보기 바랍니다. 답은 여러분 몇 번이에요? 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내용이 틀렸죠? 3번에서 틀린 내용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생활 공간 분리를 시도했다. 이 부분이 틀렸죠. 왜냐하면 생활 공간에 전시한다 했잖아요. 전시해도 자연스럽도록 제작된 거니까 생활 공간과 분리해버리면 안 되겠죠. 생활 공간과 관련을 시켜야 되겠죠. 연관을. 그래서 자, 생활 공간에 전시한대, 전시. 이 전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분리라고 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번의 키워드 잘 봅니다. 기억과 니은, 특히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억은 쇼핑카드를 밀고 가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봅니다. 자, 쇼핑카드를 밀고 가는 여자. 본문지문에 나와 있죠?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니은과 비교, 니은은 포털 리얼리즘이잖아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억은 어느 조각에 해당돼요? 입체 조각이죠? 그럼 니은은 평면 해야에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답지 봅니다. 2번 답지는 기억과 달리 니은은 사진을 매개로 하여 대상을 그린다 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니은은 사진을 매개로 할 때 뭐라고 돼요? 포털 리얼리즘은 여러분. 그죠? 사진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일상을 담은 사진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려내었다. 그죠? 이걸 여러분이 포인트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사진을 매개로 하는 대상을 그려낸다. 니은은 이 말은 결과적으로 사진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자, 이제 4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답지는 쇼핑카트하고 포털 리어즘은 모두 표현의 사실성을 중시한다. 예, 맞죠? 그 다음에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 봐줘야 돼요.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때요, 여러분? 포토나 그 다음에 쇼핑카드나 둘 다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포인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현, 그다음 사실성 중시 이런 게 포인트 줘야 됩니다. 5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카드와 포털 리얼즘은 모두 현대사의 일상을 소재로 하고 있죠. 여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상의 소재. 자, 공통적인 경향이죠. 이때 일상 소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억은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이죠. 이건 잘 분석해야 됩니다. 일상은 일상인데 기억은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이죠. 일상적 소재죠. 그 다음에 니은 포털 리얼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산업사의 일상이죠. 왜냐면 여기 보면 산업사의 일상을 그대로 어떻게 재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여러분이 포인트 잡아줘야 됩니다. 산업사의 일상. 그래서 여기 쓰면은
산업, 사회의 일상, 소재라고 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분석해 주세요. 자, 3번 문제 답은 여러분 몇 번일까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하이퍼리즘을 전시에 알리는 초청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구로 가장 알맞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이퍼리즘의 특성을 잘 분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조건에 특성을 반영해라 있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라 있거든요. 두 가지 조건에 근거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이퍼리즘의 특성이 뭡니까? 이것만 잡아주면 돼요. 그죠? 자, 특성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대상의 정확한 재현이죠, 재현. 재현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현의 목적을 두면 표현에 뭘 추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성이 되겠죠? 표현의 사실성 추구. 이걸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사실과 재현의 비전, 그다음 놀이터. 놀이터에 비유하죠. 놀이터의 사실과 하이퍼리즘의 사실과 여기 나와 있는 사실성과 재현을, 그죠? 사실성과 재현을 놀이터에 비유했죠. 그래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여러분, 1번 답지는 왜 잘못됐을까요? 그쵸? 전통의 개성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잘못됐고요. 2번 답지는 어디가 잘못 있을까요? 자,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세계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게 비유적 표현이 없네요. 비유. 자, 비유적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답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3번 답지. 3번 답지는 답이니까 넘어가고. 자, 4번 답지 분석해 보세요. 그쵸? 자, 여기 보면 4번 답지는 하이퍼 미술의 특징, 아까 이야기한 사실과 재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세계, 당신의 의자를 비워뒀습니다. 낭만이죠, 낭만. 그죠? 낭만과 신비. 이런 속성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하고 재현과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 답지가 틀린 겁니다. 5번 답지 분석해 보세요. 5번 답지가 틀렸네요. 자, 일상에 대한 현대인의 숨을 틔워준다. 숨을 틔워준다. 즉, 지친 것을 해소시켜준다. 이런 내용 있어요, 여러분? 없죠. 사실과 재현 아니면 틀린 내용이에요. 그죠? 비유적 표현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이 잘 봐줘야 됩니다. 자, 여기 비유적 표현은 공기 있네요. 그죠? 의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이퍼리즘의 특성은 재현하고 사실성이죠. 그래서 4번 재현과 사실성이 없죠. 5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